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여러분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낡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도시를 만드는 일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허그라고 하면 보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같은 보증 상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허그는 이런 주거지 보증 외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기금 지원 금융 상품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재생 기금 지원 금융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오준영 선임주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그 도시재생 기획처의 오준영 선임주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알아볼 텐데 먼저 허그가 주거지 보증 말고도 도시재생 사업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아마도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먼저 도시재생 사업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이어서 이제 기존 부동산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 방식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저희 허그가 담당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자분들은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기금 지원,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 허그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수탁받아서 관리 운용하는데 그 기금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출자와 융자 그리고 보증을 지원해드리는 걸 말합니다. 출자, 융자, 보증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재생사업 기금 지원을 통해서 얻는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자는 이제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고 저리의 금융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제 사업성이 높아지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자체나 주민 입장에서는 쇠퇴 지역이 살아나니까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시설 확대되는 그런 효과까지 이제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 좋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서 일어나네요. 이렇게 여러모로 유익한 도시재생 기금 지원인데 자,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허그의 도시재생 기금 상품은 대규모 복합 재생에서부터 이제 소규모 주민주도 재생 사업까지 아우르고 있는데요. 네. 그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을 출자 융자 지원하는 복합금융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씨앗 융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후된 그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 지원 상품이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자, 그럼 이 중에서 도시재생 씨앗 융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먼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흔히 융자라고 하면 우리가 시중금융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시중금융과 기금금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융자 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시중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 인정가액 이내에서 한 LTV의 60% 내외로 이제 대출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네. 이제 저희 기금금융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융자 한도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총사업비라고 하셨잖아요. 총사업비는 뭘 말하는 건가요? 총 사업비는 이제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비나 이제 철거비, 건축비,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걸 말합니다.
그럼 다 합한 총 지출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마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겐 이 씨앗융자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 씨앗융자의 상품 구조 어떻게 되나요? 이 상품 구조는 이제 담보부 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가 필요한 그런 융자인데 네. 이 담보를 저희가 취득하는 방식을 이제 두 가지로 구조화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사업 부지와 이제 건물 같은 이제 부동산 담보가 있고요. 네. 이 부동산 담보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허그 보증을 통해서 신용 보강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 사업비의 최대 80%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고 하셨고요. 지금은 또 담보부 융자라고 하셨는데 담보부 융자라고 하면 어떤 비율로 융자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총 사업비를 100으로 보면은 네. 한 20에서 30% 정도는 자기 자금이 사업자가 필요하고 이제 융자 금액 70에서 80%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건데요. 네. 이제 부동산 담보로 그 융자 금액이 다 채워진다면 이제 그렇게 조성이 되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허그의 보증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예시는 화면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우대 조건도 더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자의 특성에 따라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그리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 요건을 도입하는 등 저희가 한도와 금리 조건을 변경해가지고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씨앗융자의 기본 요건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도시재생 씨앗융자를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융자가 지원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지 여부를 지자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해당 지역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자세한 상품 내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동협업공간 조성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동협업공간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동협업공간은 그 공동작업실이나 아니면 공유오피스로서 이제 이와 부대되는 교육공간이나 회의실, 라운지, 전시시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공동협업공간 조성 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죠. 공동협업 조성 자금은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공동협업 공간을 조성하는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이런 그 사업 시행자들에게 자금을 융자해주는 상품인데요. 네. 그 자금의 용도는 매입 자금이나 건설 자금 또 리모델링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금리는 제 사업 시행자가 개인이거나 일반 법인일 경우는 1.9% 네. 변동금리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이거나 아니면 공공의 경우는 1.5%로 금리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한도는 기본은 총 사업비의 70%인데 나중에 이 시설을 임대할 때 이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확대가 가능하고요. 금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50억 원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융자 기간은 기본 7년인데 이제 한 번 5년 연장이 돼서 12년까지 융자 기간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상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상가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상가의 신축을 추진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네. 이제 융자를 해드리는 상품이 상가 리모델링 자금 상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공동협업공간이랑 좀 차이는 자금 용도에서 매입 자금이 빠지고 이제 건설 자금이랑 리모델링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금리라든지 융자 한도라든지 기간은 동일합니다. 네, 상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융자 상품도 준비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융자를 해드린 상품이 있는데요.
그 상품은 이제 공공성이 타 상품에 비해서 조금 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리는 1.5%로 예, 사업자가 뭐 일반 개인이나 동일하게 이제 1.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생활 SOC 시설을 시설 총 연면적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시설 조성자금도 있네요. 이거는 이름만 봐도 알겠어요. 창업자를 위한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신규 창업하는 청년 창업가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타 상품이랑 차이점은 이 상품은 이제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면서 직영할 목적으로 이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융자 조건은 동일합니다.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임대상가 조성 자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도 하죠. 네, 그것을 막아주는 상품인데요. 이제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매입비, 리모델링을 포함한 건설비 등을 지원해드린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임대상가를 조성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시설 총 연면적의 5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해야 되고 제3자에게 이 임대상가를 임대를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융자 한도를 최대 한도인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해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시재생 씨앗 융자 상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알아봤는데요. 네. 이 밖에도 도시재생 씨앗 융자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개편으로 마련된 우대금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 사항에는 조성시설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하게 하거나 아니면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정기적인 주민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업 운영에 있어서 좀 보다 공공성을 추구하시면은 금리를 우대해드리는 사항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린 뉴딜이나 착한 임대인 같은 정부 정책을 연계했을 때도 금리를 우대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우대 금리가 여러 가지가 충족되더라도 최대 한도는 1.2%까지 가능하고요. 또 유의할 게 융자 제한 사항도 있는데요. 이 사업장 소재지가 투기과열 지구 전역과 지가 급등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우대금리 적용이라든지 융자 한도도 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언급하신 것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이 우대 금리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또 요건도 정비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양한 사업에 여러분께서 활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도시재생 씨앗 융자 상품으로 새롭게 탄생한 이 지역 곳곳의 도시재생 공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천의 폐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이 도시재생 씨앗 융자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곳이 이제 인천의 복합문화공간인 코스모 40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공동협업 공간 조성 자금을 활용해서 폐공장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 공간이라든지 F&B 시설 그리고 서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또 찾아보니까 이 플리마켓이나 공공미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폐공장은 물론이고요. 구도심의 낡은 상가를 리모델링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례일까요? 대전의 도마종합상가인데요. 이곳은 원래 40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와 더불어 범죄에 취약한 건물이었는데요. 이곳은 담보 제공 여력은 있었는데 매출이 미미해가지고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금 융자를 알게 되셔가지고 이를 활용해서 상가를 리모델링했고 신축 상가로 탈바꿈하면서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창업시설 조성자금을 활용한 사례도 한번 알아볼까요? 전남 목포의 창업시설인데요. 이 지역은 적산 가옥과 창고가 많이 남아있는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이었는데 이곳의 적산 가옥을 재생해서 건축 설계사무소로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사업자분이 건축사 하셔서
이 창업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설계사무소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곳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사업 주체가 이 지인 소개와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내문을 통해서 이 기금융자를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에 꼭 필요한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께서도요, 다양한 상품들 꼼꼼히 알아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그 보증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적인 융자 한도를 제공하고 또 기금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재생 씨앗 융자 상품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특히 더 좋을까요? 네, 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싶은데 기존의 부동산이 노후화되어서 담보 가치가 매우 낮아서 네. 사업 추진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다면 네. 저희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허그의 도시재생 기금 상품을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시재생 기금 상품 중에서 도시재생 씨앗 융자 상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한테 딱 맞는 도시재생 기금 상품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허그는 소중한 주택을 보증하는 일부터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까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 씨앗 융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